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서서까지 환영해 주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우리 의원님 전공이 나와가지고, 취재, 응? 자, 단우림 건설, 대통령 집무실은 대한민국 공적 건물의 최정점이에요. 근데 거기를 공사하는 업체가 지금 생긴 지 1년도 안 된 업체인데다가, 이전에 했던 공사도 동네 업체 수준. 그런데 수의 계획을 했어. 이게 안 이상하면 스투피드지. 그래서 김의겸 의원실에서 취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단우림 건설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밖에 안 된 그렇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취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뭘 했는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3군데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3군데를 가본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곳에 중정, 가운데 정원을 만드는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데크를 깔고 나무 심은 것,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요거 나무 심었어요? 네, 나무 심었습니다. 저 요거 데크 깔고 나무 심었다. 네. 네. 데크 깔린 안쪽 부분만 공사를 한 겁니다. 여기가 바깥 이제 부분은 원래 있던 거고요. 네. 공사 현장이 전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 공사를 하면서 이 단우림이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해서 자기들이 사용한 액수를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청구를 하는 내용을 한번 넘겨보세요. 네. 이게 저 안전화예요. 안전화 5개. 그리고 오른쪽에 안전모 5개. 네. 네, 이건 안전벨트. 그 형광 그 안전벨트인데요. 이걸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사를 한 업체라면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업체인데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날림으로 만들어진 업체인가. 기본 장비도 없어서 그렇죠. 이거를 사용 내역에 포함시켰다. 네. 뭐 빗자루도 사고요. 포천에 있는 무슨 모 철물점에서 요 5개 샀다. 이렇게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야, 아니 누가 공사로 오는데 제 신발하고 모자는 따로 비용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야, 이 재밌다. 두 번째로 지질공원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지질공원 센터의 원래 사진이고요. 다음 한번 넘어가 보면 밑에 있는 바닥, 요거 매트를 깐 겁니다. 이게 그 단우림 건설이 한 곳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의뢰 한두 개씩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네. 업체 그 정도 네. 수준인데 네. 지금 이건 그 포천 근처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원래 교무실이었던 곳을 이렇게 스터디 카페라 그러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도배하고 바닥 깔고 한 정도고 거기에 놓여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거 이제 사서 들여온 거구나. 비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 거네요. 네. 바닥 깔고 네. 데크 만들고 그렇죠. 가구 사와서 배치하고 딱 인테리어 업체 수준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것도 포천에 있는. 요거 다 해도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되고. 네, 8천만 원. 이게 6개월 동안 한 일의 전부인 업체가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거예요.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용산 주변에 수많은 업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곳에다가 간유리 공사를 했다라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밝혔는데 한번 네이버에다가 유리 시공, 용산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럼 한 3, 40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그러니까. 포천에까지 가서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대체? 여기 있는 거야. 네. 이게 그 단우림이고요. 저희 방 식구들이 들여다봤더니 저게 다입니다. 냉장고 한 대하고
의자 좀 놓여 있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사람이 나타난 흔적이 없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자마자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얼마나 자랑스러워. 정상적으로 땄다면 이걸 따냈습니다. 막 선전해야 되잖아. 그렇죠. 사라졌어. 스트레인지. 베리 스트레인지. 야, 정말로 딱 아파트 단지마다 한두 개쯤은 있는 그 인테리어 업체 규모이고 그런 업체가 할 법한 정도 일을 했네요. 그렇죠. 네, 대통령 집무실에 3층부터 8층까지 5개층의 간유리 공사를 다 했다는 건데 저는 그 공사의 규모나 내용도 문제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그 5개층을 다 간유리 공사를 하면 대통령 집무실 그 각 구조, 설계, 어디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최고의 보안을 요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동네 인테리어 가게 정도 되는 곳에다가 맡겨서 실시를 했다. 그게 보안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와대에서 그런 유리공사조차 대기업에 맡겼다고. 네.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네. 청와대 그 본관이 노태우 대통령 때 지어진 건데 일반 공사비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제가 전직 총리 중에 한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데 미국 대사관이 청와대를 도청을 한다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된 필름 이걸 완전히 도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유리에다가 쏴가지고. 그렇죠. 네. 유리의 떨림을 통해서 도청을 하니까. 네, 그런 네. 기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유리를 그래서 현대건설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그걸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업체를 어떻게 찾아냈지? 이 업체에게 그런 기술이 있기는 있는 건가? 보안 통과를 어떻게 한 거지 대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검색에서 우연히 노출이 돼서 막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의 계약하는 업체들 알 수 없도록 검색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조달청 검색을. 이런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더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문제죠. 아니 잘못이 있으면 그걸 시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앞으로 계속 할래. 대신 안 들키도록 할래. 라고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 어떻게 알았어? 네, 맞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뭡니까? 검은색 별표가 다누림 위치고 아까 세 군데 공사를 한 곳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포천 일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체예요. 다누림의 대표 김땡땡인 분이신데 그분이 저 포천에 사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필이면 아크로비스타에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저축은행에 가서 1억 2천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저 업체를 설립하자마자 1억 2천을 대출을 받아요. 그것도 저 멀리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서. 하필이면, 네. 스트레인지죠, 정말. 스트레인지. 네. 그러니까 이 업체가 그동안 공사했던 실적이든 다 포천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중심가로 뛰는데 한 번은 아크로비스타 앞이고 한 번은 용산 집무실이고 그것도 정말 그렇죠. 우연이죠. 정말 공교롭죠. 스트레인지. 네. 의원님 앞으로 스트레인지로 통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낸 거예요. 굳이.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따도록 해줄 만한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 이건 입찰로도 따를 수도 없고 왜냐면 입찰 자격이 안 돼요. 아예 조달청에. 근데 강지훈 기자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대표는 원래 설립한 모인사로부터 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인수한 건데 이 다누림처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금 400개 이상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할 정도로 주소지에 가보면 실제 회사가 없어. 베리 스트레인지하죠.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도 회사 등록하고 어쩌고 하면 한 200만 원 든단 말이야. 그러면
설립만 하는데 억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쓰지도 않을 거 왜 돈을 억대로 쓰고 막 전국에다가 이걸 만들어 두겠어. 쓸 일이 있다는 거거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쓰였다는 거거든. 그래서 의심하는 게 혹시 이런 법인 잔뜩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열린 공감했다. 네, 열린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의심은 그건데,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파는 전문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6개월 전에 세워서 또 돈도 없어요. 저축은행에 가면 이자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이자 내면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페이퍼 컴퍼니를 살 정도로 왜 그렇게 다급한 사정이 있었지? 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는 더 이상 검색이 안 돼서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국방부의 이전은 시작도 안 했어요. 거기에 10개가 넘는 예하부대가 있고, 그 시설들은 보안시설 투성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먹거리가 있거든요. 우연인지 뭐 실수인지 하여튼 이게 툭 튀어나온 거죠. 요 아주 빙산의 일각이. Very strange. 보안시설이어서 수의계약했다고 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한 업체가 계속 하면 눈에 띄겠지만 이 업체 하나 하고 B 업체 하나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케이스를 보니 그런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매우 스트레인지, 미스테리어스, mysterious, 서스피셔스. suspicious. 네,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다. 너무 브레이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정권 시작하자마자 야 말기도 아니고 베리 브레이브. 야 어드벤처러스 씨발. adventurous, 한 7억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권력형 비리 이렇게 떠올렸을 때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쓱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00개일 수도 있잖아.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야 국방부 이전 이거 조달이 나온다고 하니까 몇천억 규모의 보안시설들 공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걱정입니다. 이게 이번에 제 생각에는 실수로 이걸 공개를 한 것 같아요.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는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건데. 그 대형도 정말 그 문 골때리죠. 지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국회 내에서 상임위를 자주 열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감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달청 그 조회 금지한 거를 국회에서 그 풀게 할 수는 없나요? 의원님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베리 서스피시하고 스테레인지하고 미스테리어스하고 어드벤처러스하고. 어드벤처러스하고 브레이브하트야. 이 사람들이 진짜 간이 커요. 빅 리버. big liver. 아유. 자, 오늘 영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